오늘은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나가 떨어지거나 바퀴에 깔려 종종 발생하게 되는 팔꿈치 골절 합의금 보상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는 윗팔인 상완골과 아랫팔인 척골 및 요골의 각 관절마디가 만나는 관절 부위, 외측 위치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등에서 팔꿈치 골절로 다치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해가 아니더라도 팔꿈치 관절의 운동 강도가 높은 동작 등을 매번 반복적으로 장기간 적용될 경우 질병 및 퇴행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관절이기에 외상 및 팔꿈치 골절 상병명을 얻었던 피해자라면 주의를 기울여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팔꿈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 이 세 개의 뼈가 만나 주관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팔꿈치 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팔꿈치 골절 등을 설명할 때 골절 뼈의 이름만큼 주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여기에는 외측 상가 및 주도라는 부위 등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측 상가 부위는 주로 염증과 같은 질병에 대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이며 주두는 팔꿈치 관절을 굽혔을 때 관절에서 뾰족하게 나와 있는 위치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아래 팔뼈 중 좌뼈 및 척골 상단의 일부분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꿈치를 떠올리면 뾰족한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부위가 주도라 하겠습니다. 팔꿈치 관절은 신전과 굴곡의 행동을 주된 운동이라 하겠고 이를 통하여 수부와 사물의 거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이행하다 보니 팔꿈치 골절이라는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물건을 짚거나 내려놓는 등의 일상생활에 매우 제한적인 모습 및 삶의 질의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팔꿈치 골절 문제 해결은 어느 뼈에 골절이 발생했고 적절하게 유압되는지와 재활의 진행에 달려 있으며 다시 팔꿈치를 일정 부분 사용하게 될 수 있기까지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약 4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관절 운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적극적 치료 기간에서 팔꿈치 골절 환자분들이 재활 치료 중 경험하게 되는 통증 및 힘겨움이 적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수술 유무와 관계없이 골절에 대한 뼈 복귀를 기다리는 동안 팔을 사용하지 않도록 약 2, 3주 정도 고정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못했던 주관절의 근육 및 인대들을 급격하게 사용하려 한다면 그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서 빨리 일상에 복귀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에 병원에서 이행하는 재활 치료를 더하여 집이나 일상 속에서 근력을 기르고 팔꿈치에 조금씩 관절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재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조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불법행위 가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한 사고로 팔꿈치 골절 문제가 지속적인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으로 잔존하게 된다면 이러한 육체적 훼손 상태를 인정받고 정당한 합의금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피해자의 바람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피해자분이 교통사고 팔꿈치 골절 및 금속적 뇌고정술까지 받으셨다면 퇴원 후에도 통증이 심하고 불편하기에 일정 기간은 집에서 요양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장기간 재활을 수행하였지만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지 않고 이러한 신전 운동 시 극심한 동통이 발생하는 후유장애가 잔존하게 된 것도 잘 알게 됩니다. 주관절인 팔꿈치 골절 후유장애 문제의 특성은 여타의 골절들에 비하여 치료 과정에 얼마나 적정한 재활 등이 잘 적용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골절이 발생하였고 수술 치료를 시행하였다 하여 지나치게 압박된 붕대 등의 고정은 구획 증후군이라는 합병증 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고정된 상태로 장기간 유동적이지 못하고 간헐적인 미세순환 운동 및 관절 환부를 적절하게 풀어주지 못한다면 관절 구축이 심각해져 차후에 핀과 나사 등의 내고정물 제거 후에도 완벽한 신전이나 굴곡 등의 정상적 관절 운동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겨워지는 관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팔꿈치 골절 피해자분들은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골절 부위에 관심을 갖고 일정 기간 동안 재활 치료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와 수상 부위 혈액순환 및 유동적인 관절 순환 운동 등을 주치의와 자주 상의하시고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 훼손 상태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팔꿈치, 주두부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장기간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동통 및 움직임 제한 등의 증상이 잔존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최소 3에서 5년간의 후유장애로 판단하여 노동 능력의 감소로 생긴 손해를 합의금으로 보상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그럼 교통사고 팔꿈치 골절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까요? 사고 초기에 치료 방향성을 심도 있게 계획하고, 관열적 정복술 등의 수술 적용 및 퇴원 후 통원 치료가 이루어질 때 손해액 평가의 전문가, 바로 손해사정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전해봅니다. 통원 치료가 시작되면 수시로 보험사의 대인배상 담당으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검사 영상 CD 등의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이야기부터 자신들의 자문에 관한 사항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로 피해자분들을 귀찮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또한 자칫 검사 자료 등을 전달한 경우 보험사 입맛대로 노동능력 상실률의 장애 자문이 돌출되어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의 자료가 입증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대상의학적인 팔꿈치 골절 후유장애 사안은 피해자 간 체질적 요인과 골절 위치, 그리고 치료 과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으나 노동능력 상실률 10에서 23% 사이와 한시장애 2에서 5년까지 감정되는 것을 실무적으로 알 수 있고, 이러한 주요 내용은 실제 업무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교통사고 초기부터 수십 년 경력 및 노하우와 해안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 홍당 손해사정사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상황마다 적절한 대처 방법을 구하시고 공정한 합의금 및 손해액 보상에 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